아,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집에 좀 갈게. 왜? 무슨 문제인데? 어디가 아픈데?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 나 갈 거야. 사랑합니다. 행복을 부르는 사인의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혹시 매번 상대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별을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둘 사이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대방의 사랑이 식어서 이별을 통보받는 그런 경우들 계신가요? 그러면 이게 과연 상대가 잘못되어서 혹은 상대의 성향이 이상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매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후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러면 이별을 당하는 거고 배신을 당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매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대로 평생 그냥 솔로로 살거나 아니면 맨날 차이면서 살아야겠네? 라고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 자체가 매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당신의 매력 없는 마인드와 그 마인드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출력들, 행동들로 인해서 상대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그런 매력들이 점점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은 태생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자신만의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남자친구든 과거의 여자친구든 지금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매력에 이끌려서 당신과의 연애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나의 매력에 의해서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매력이 영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력이라는 게 내가 가진 고유의 매력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이 그 매력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이 사람은 매력 있는 존재다라고 인상으로 남아있을 때만 유효한 부분이거든요. 상대가 나를 매력 있게 느낀다는 부분은 나와 상호작용하면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억되어 있던 그 기억들의 군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집마다 색깔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기억들을 누적시켰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 색깔에 따라서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매력에 대한 느낌이나 강도는 변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별로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나한테 매력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별로다. 혹은 좀 몸이 건조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매력 지수가 떨어져서 이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 이별 위기에서 극복하신 분들은 자신의 그 떨어지는 매력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애정이나 열정들을 되살린 경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경우가 어떤 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쪽은 매력이 떨어졌고 한쪽은 매력이 올라가서 다시 애정이 커졌을까? 간단히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력을 스스로가 소멸시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배신당할 거라는 사실, 그리고 상대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사실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분들이고요. 다시금 매력을 찾아서 제2의 연애의 전성기를 누리시는 분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냐 마냐 이 여부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던 분들은 다시금 제2의 전성기를 맞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를 찾아오셨는데 끝끝내 이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을 하신 분들은 배신당할 거라는 두려움, 상대방의 사랑이 식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분들이었던 거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가 내 가치를 인정해 줄 거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떤 말 하나, 어떤 행동 하나가 상대방한테 자신감 있고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상대와 함께하는 동안 상대에게 마음껏 내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에게 받고 있는 사랑과 상대와 함께하는 그 행복한 순간을 마음껏 음미하고 즐기고 누리기보다는 상대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주는지를 매여의 눈으로 감시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행동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내 기대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면 상대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이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증거 혹은 상대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생각을 하면서 혼자 막 불안감을 확산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왜 요즘 나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줘?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왜 요즘 걸을 때 내 손을 안 잡아? 내 손을 잡기가 싫어? 왜 길을 걸을 때 도로 쪽으로 나를 걷게 해? 내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제 나를 더 이상 그만큼 아끼지 않는 거야?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의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서운해. 근데 이 서운함을 표현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지적하는 게 자존심 상해. 그래서 뚱한 표정으로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내 뚱한 표정을 의식을 하고 야, 너 왜 그래? 뭐 잘못됐어? 뭐 문제 있어? 어디 아파? 이렇게 물으면 아니 괜찮아 이렇게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집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집에 좀 갈게. 왜? 무슨 문제인데? 어디가 아픈데?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 나 갈 거야. 뭔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불편함을 계속해서 선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어떻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게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게 불편해지는 사람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하기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될 것 같아서 점점 상대방이 내 눈치를 보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만나는 동안 불편할까봐 두려워서 모든 걸 조심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어쨌든 막 그 상호작용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계속 무거워지면 그 연애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 외모, 몸짓, 표정, 가치관, 철학 그 모든 것들이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의구심들과 두려움들이 그 멋있는 당신을 쭈구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진 그 고유의 매력을 깎아먹고 이별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매력이 없어서 이별을 통보받거나 내가 배신당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는 사랑에 집중하세요. 상대가 내게 주는 그런 모든 사랑의 표현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주고 있지 않는 것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지금 내게 주고 있는 것들에 계속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와 함께하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을 즐기고 누리세요.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행복해 하세요. 물론 내가 과거에 실제로 배신을 당했거나 이런 두려움이 한번 올라오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그 후회가 훨씬 더 아픈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작은 아픔 때문에
후회라는 더 큰 아픔을 스스로가 떠안지는 마세요. 후회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배신의 아픔이라는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또 다음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란 거 아시죠?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